자, 우리 첫 번째는요. 다각형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의미를 알고 가려고 해요. 이름 모르는 친구 없어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라고 합니다. 계속 갈 수 있죠? 이런 친구들을 다 합쳐서 다각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한 뜻은 3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에 있는 도형을 의미해요. 당연히 3개 이상인 게요. 선분 2개로는요. 둘러싸이게, 한마디로 꽉 막혀서 진입할 수 없게 도형을 그릴 수가 없어요. 최소 선분이 3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각형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다각형 안에는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용어들이에요. 한 번씩 짚고 가면 먼저 변과 꼭지점이라는 거 다 찾을 수 있죠? 삼각형은 변이 3개고 꼭지점이 3개. 오각형은 변이 5개고 꼭지점이 5개. 물론 이따 배우지만 각도 5개예요.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오각형이 아니라 얘를 한글로 뿅 바꿔서 오각형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칠각형, 팔각형, 백각형도 있을 거잖아요. 이 다각형들을 다 한 번에 퉁 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렇게도 불러요. N각형. 그냥 N은 어떤 넘버의 약자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삼각형이 들어가기도 하고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서 다각형을 N각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기억하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얘를 오각형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5개다 체크하고 났으면 한글로 이렇게 오각형 바꿔줘야 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선생님이 N각형, 나중에 입체도형 가서는 N면체 이런 말 나와도 걱정하지 말고 아 여기에 수들이 계속 바뀌어서 나오는 얘기구나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변 꼭지점 말고 여기 얘네들을 뭐라고 했냐면 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각에 대해서는 처음 기본도형에서도 정확한 의미로도 파악을 해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 달라지는 점은요. 이 다각형에서 각이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포인트예요. 각을 2가지로 쪼갭니다. 요렇게요. 뿅. 내각과 외각으로 쪼갭니다. 내각은요. 내각, 각 4개란 뜻이 아니에요. 네, 이잖아요. 안에 있다. 그리고 외는 밖에 있다. 라는 한자를 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오각형으로 계속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 내각이었어요. 안에 있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외곽은 상식적으로 느낌으로 보면 이렇게 외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외곽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 선분을 연장해요. 그러면 생기는 여기 각이 있죠. 요 각을 외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쪽으로도 연장할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쪽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외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각 별에 대해서 외곽을 구하여라 하면 둘 다 써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한쪽만 표시하면 됩니다. 난 이쪽으로 하고 싶어. 난 이쪽으로 하고 싶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외곽을 잘 얘기해 준 거예요. 삼각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내각이면 선분을 연장해서 이쪽이 외곽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얘가 내각이면 이쪽이 외곽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내각과 외곽은 성질이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여기가 내각이고 여기가 외곽이에요. 어때요? 내각하고 외곽을 합치면 18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참고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별이 60도다라고 하면 60도일 리가 없네요. 여기 둔각이니까 120도다라고 하면 전체 180에서 빼서 외곽의 크기가 60도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선생님 이쪽으로 외곽을 한 친구는요? 상관없죠. 전체 180에서 빼도 되고요. 심지어 맞꼭지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어느 쪽으로 해도 외곽의 크기가 60도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성질이에요. 내각하고 외곽.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둘이 더하면 180도가 되더라. 기억해 두고요. 자,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다면 한 가지 남은 얘기가 있어요. 다각형 중에서 되게 예쁘게 생긴 친구들 있죠. 삐뚤빼뚤 안 생기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니네 참 예쁘구나. 그래서 아이고 바르게도 생겼다. 발을 정자를 붙여줘서 정다각형이라고 불러요. 얘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각형을 N각형이라고 했죠? 정N각형이다. 요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많은 친구들이요. 정다각형 얘기하면요. 항상 변의 길이가 같은 것만 생각해요. 사실 삼각형은 변의 길이만 3개 같아도 각이 저절로 뿅뿅뿅 같아지거든요. 60도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각형부터는 어때요? 변의 길이만 다 같으면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죠. 이런 친구. 마름모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변의 길이만 같고 각의 크기는 어때요? 달라요. 그래서 앞에 아이고 예쁘다 정을 붙여주려면 반드시 2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변의 길이가 다 같아야 되고요. 모든 내각, 이제 우리 내각이라고 했죠? 안에 있는 각의 크기가 다 같아야만 정다각형이다 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선생님이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려줄까요? 선생님이 아침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진행하는 라디오였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침에는 막 음악만 안 나오고 퀴즈도 나오고 대결도 하잖아요. 그 대결하는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모든 변의 길이 중에서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가 시청자 문제로 가면서 사람들이 문자로 답을 하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4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했더니 다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4변의 길이 같지? 정사각형! 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은 오답자가 생겼어요. 4변의 길이만 같으면 마름모죠. 각까지 다 같아야 정사각형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어른들도 아직까지도 변의 길이만 다 같으면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수학 공부했고 지금 정다각형 개념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외칠 수 있겠죠? 선생님도 막 외치고 있었어요. 아, 나 수학 선생님인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문자 보내고 싶은데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꼭 2가지 조건으로 기억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정다각형은 어떻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까지 같아야 한다는 걸 꼭 알아두어야 확실한 개념을 정립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길이랑 갖고 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예쁘기 때문에 다 같으니까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다각형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와 예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각 ABCD는 사각형의 ABCD, 사각형 ABCD에 뭘까요? 안에 있는 각들이죠? 그래서 내각이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B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A, D, C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 B 같은 경우는 각 A, B, C 이렇게 구분해서 써 있어야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긴지 여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문제에서는 내각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각 A, B, E는 여기죠? 각 B의 사실은 얘의 외각이죠? 바깥에 있는 각이고 크기는 180도에서 80도를 빼면 되니까 100도이다. 이렇게 찾아주면